책을 잘 쓰기 위해서? 말로 써라. 정말 10시간 말할 수 있으면 책이 한 권이다. 두 메모? 번째는 네. 메모로 쓰자. 네. 메모 한 1000장이면 뭐 책 그렇죠. 한 권 나오겠네요. 뭐. 하나의 소스를 가지고 여러 군데 써야 여러 군데 돈이 나와요. 정말 현실적인 조언 감사합니다. 세 번째 방법이 어떤 네, 거죠? 목차로 쓰자입니다. 목차로 쓰자. 사실은 이게 이제 정통 방법이죠. 목차. 목차를 딱 작성을 하고 너무 책을 쓰는 어렵다. 거. 근데 내가 그게 안 되더라고. 저도 그거 나는 어떻게 안될것 목차를 같아요. 쓰고 책을 쓰는 게 안 돼. 책을 쓰고 나면 목차가 만들어져. 그러니까요. 반대로. 보통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목차를 쓸 수 있는 사람은요. 네. 책의 처음과 끝을 아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전체 그림을 아는 거죠. 알고 쓰는 거지. 근데 나는 그게 안 됐어. 그래 내가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다. 좋다. 어떻게 했냐면 저는 내가 쓰고자 하는 책의 분야가 있잖아요. 네. 그 분야의 책 중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책. 네. 그걸 한 30권을 뽑았어요. 그거는 포털 사이트 가서 글쓰기 책이면 글쓰기 치고 밑에 책이라는 걸 클릭하면 네. 판매 순, 사람들이 많이 찾아본 순 이거 쫙 나와요. 이놈의 빅데이터. 그러니까 그 30권을 뽑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1번 30권을 뽑는다. 두 번째는 그 30권의 책의 목차를 프린트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단계. 30권 책의 목차를 쭉 보면서 어떤 공통점, 공통 분모 이걸 찾아봤어요. 이건 분석이잖아요. 근데 어렵지는 않아요. 네네. 되게 겹치는 것들이 공통점이야. 음식으로 치면 밑반찬 같은 거. 아하. 밑반찬을 넣어줘야 돼. 아하. 그게 일종의 공식이 될 수 있겠네요, 진짜. 목차 그래서- 공식. 네. 근데 이게 밑반찬은 밑반찬일 뿐이에요. 메인 그렇죠. 음식이 필요하죠. 이 집이 잘하는 네. 음식이 뭐가 그렇죠. 있나? 그게 마지막 네 번째 방법인데요. 어떻게 뽑았냐면 저는 이렇게 했어요. 30권 각각의 목차 하나에서 한 권의 목차에서 한 줄을 찾았어요. 한 줄. 그 한 줄이라는 것은 글 한 꼭지의 제목이죠. 네. 그죠? 목차의 한 줄은 글의 제목이에요. 한 꼭지 글의 제목. 보통 책 한 권에 30개, 40개의 글이 담기죠. 네. 30개, 40개의 글의 제목 중에 하나를 찾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가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돼. 어떤? 하나는 다른 책에 없는데 이 책에만 독특하게 썼어. 신선해. 다른 하나의 조건은 그것에 관해서 나도 할 말이 있어. 아하. 이건 왜 그랬냐면 제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뭘 갖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갖고 있는 게 책이 되는지를 모르겠더라고. 이런 것도 책이 되나? 책에 써도 되나? 그렇죠. 모를 이런 수 거 있죠. 읽어줄까? 근데 이미 책이 나왔어. 잘 팔리는 책이야. 네. 근데 썼어 이걸. 네네. 나도 근데 이거 있어. 그러니까 비로소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걸 알겠더라고. 나도 이거 있는데. 그리고 이것도 쓰네. 그럼 나도 써야 되겠네. 그래서 하나씩을 뽑으니까 30개가 뽑힌 거야. 오. 그럼 30개면은 또 내가 다 쓸 수 있는 것만 뽑았잖아. 네네. 쓰면 되는 거지. 그러면 그럼 얼추 예를 책이 들어 되는 거지. 나는 뭐 아동 문학을 좀 써보고 싶어. 난 동화 작가가 좀 되고 싶어. 그러면 애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을 그래서 목차를 한번 이렇게 쫙 훑어보면서 그런 것들을 차용할 수 있는 거예요. 독특한 제목을. 그거는 그건 안 괜찮아요? 돼. 그건 안 돼. 그렇죠? 그건 문학이잖아. 아, 그쵸. 내가 얘기하는 것은 자기개발서나 기술. 뭐 인문서도 그쵸. 뭐 해당이 되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것만 되지. 범용성. 네. 예를 들어 그건 창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건 잘못하면 표절되지. 그러니까 목차 한 줄. 그러니까 그거를 해당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목차로 쓰는 것은 제가 해보고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미 내 안에 목차가 1부터 뭐 10까지 쫙 있을 정도의 방대한 양이 미어져 있다면 목차 짜고 써도 되고 그러니까 내가 뭘 갖고 있는지 내 데이터베이스에 모르지. 대한 확신이 없을 그렇지. 때는 그거를 조금 각성시킬 수 있는 그렇지. 자극제로 그렇죠. 다른 그 목차 편성을 좀 보라는 얘기죠. 책을 잘 쓰는 6가지 방법. 세 번째, 목차를 써라. 잘 나가는 책을 30권 뽑아 목차를 프린트한다.
목차들의 공통점을 찾는다. 자신의 데이터베이스를 고려해 각각의 목차에서 한 줄 찾기를 해라. 네 번째 방법은 뭐예요? 네 책을 잘 번째 쓸 수 있는 방법은 경험으로 써라입니다. 경험으로. 경험으로 책을 쓰기 위해서 이게 경험 따로 책 이건 따로예요. 너무 쉬워요. 마음속에서 너무 쉬워. 어떻게 쉬워요? 경험을 그러니까 어떻게 이어붙이죠? 책으로? 대통령의 글쓰기도 사실은 이게 40개 꼭지인데 글이 네, 네. 40개 각각의 내 경험이 들어가 있어요. 경험이라는 게 뭐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에피소드, 나의 일화가 들어가 있는 네, 거예요. 네. 나는 말하듯이 쓴다 해도 꼭지마다 내 경험을 하나씩 넣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방법은 이런 거예요. 한 30개 글을 써야 된다. 책 한 권 분량. 네. 그러면 어떤 분야에 관한 책이면 그 분야에 관해서 내가 뭐 일을 하거나 하면서 일어났던 일, 이야기, 네. 그 경험을 쓰는 거예요. 그 경험은 자기가 제일 잘 쓸 수 있어요. 나만 아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거를 근데 누구한테 얘기하듯이 그냥 쓰면 돼요.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 근데 경험이 많은 사람이면 괜찮은데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은 이거를 경험에 의거해서 쓰기가 그래서 사실 그런 사람은 남의 경험, 그걸 사례라고 그래요. 사례. 예. 사례. 사례. 예, 사례를 가지고 쓰는 거야. 아, 우리 왜 카더라 예. 이런. 그 이제 취재가 좀 필요해. 아하. 예, 그래서 남의 이야기, 네. 남의 이야기를 쓸 수 있어요. 그걸 이제 보통 사례라고 그러죠.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것도 어허. 되고. 일단 1번 이야기를 써라예요. 네네. 이야기는 재밌어요. 그게 1단계고 2단계로 이야기가 재밌긴 한데 의미가 없으면 사람들이 재밌긴 한데 뭐 왜 얘기한 거야 나한테 이 얘기를? 네. 그게 무슨 의미야? 이러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의미를 붙여줘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그런 경험을 하면서 깨달은 거, 알게 된 거, 느낀 거, 어떤 그 경험의 교훈 이런 걸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배우고 싶거든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거에서 경험한 사람이 얻은 노하우나 그런 거를 그렇죠. 배우고 싶어요. 그런 걸 네. 배우고 싶어 하거든요. 네. 이게 문학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붙여줘야 돼요, 반드시. 제비에 의미를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마지막. 재미하고 의미인데 다 내 얘기야. 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신뢰를 하지 않아요. 그거 네 얘기잖아. 그거 내가 왜 읽어야 돼, 네 얘기를? 이런 소리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인용이 필요하다면 세 번째. 이게 내 얘기만이 아니다. 내 얘기를 우리의 얘기로 확장시켜주는. 내가 지금 느낀 게 나 혼자만 느낀 거 아니야. 저희 얘기할 때 그런 거 전문가 조언 많이 그렇죠. 붙이거든요. 신문 기사에는 늘 쿼트가 들어가. 전문가 이거 다른 쿼트가. 우리 라디오 오프닝에는 항상 그게 들어가요. 오하이오 대학 연구진의 그렇지. 조사에 따르면. 그게 글쓰기가 쉬워. 연구진의 조사에 따르면. 저는 그건 거꾸로 된 거라고 생각해. 뭐냐면 자기 이야기에서 의미를 달고 거기에 인용이 곁다리로 붙여져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글은 인용으로 시작해. 네, 맞아요. 네. 인용으로 시작이 거꾸리야. 역순이야. 근데 설득력부터 주려고. 재밌는 것은요. 자기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인용을 이제 붙여주는 거죠. 그 비율이 저 같은 경우는 이야기 40%, 인용 40%, 의미 20%. 442. 4-4-2. 뭐 이 정도 비율인데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내 이야기에 의미를 달고 그 상태에서 국립도서관에 갔어요. 내 관련 분야 책을 빌려서 목차만 본 거야. 근데 얘도 이 얘기를 썼네. 어허. 비슷한 얘기를 네네. 뭐 습관을 들이라고 썼네. 그럼 거기를 찾아보는 거지. 그럼 거기에 인용을 해놨어 다. 그래서 뒤에 참고 문헌만 썼어. 그렇죠. 그분도 어디서 인용한 거야. 그러니까. 응. 이것도 일종의 어떤 방법으로 활용을 하시라는 차원에서 그렇죠. 되게 이게 말씀을 어느 해주신 하나만 것 같아요. 취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 방법 저 방법 제가 말씀드리는 걸 섞어야 돼요. 편식하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책을 잘 쓰는 6가지 방법. 네 번째, 경험을 살려 써라. 자신의 이야기나 사례로 쓰는 것이 좋다.
의미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의 이야기로 확장하기 위해 인용하는 것이 좋다. 이야기 40%, 인용 40%, 의미 20%의 비율로 써라. 5번째는 더 문제야 지금. 왜요? 모방. 그러니까 모방 이거 궁금했어요. 잘못하면 네. 정말 수고롭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아니 뭐 우리가 흔히 아는 관용어구 중에 모방이 창조의 어머니다라는 얘기는 있지만이 아니라 활용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이게 저는 나라에서 그게 다라고 대입하는 생각해요. 정도가. 예? 그게 다예요.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요. 그게 진보고 네. 발전이죠. 과거로부터 물려받아서 거인의 어깨에 잘못 온보이 올라타면 지신해야지. 대신에 모방이 나쁜 것은 후퇴하는 거예요. 발전해야지. 이전 거보다 나아져야지. 그럼 이거 남의 걸 빌렸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모방 방법을 글쓰기는? 알려줄게. 예. 모방 책 쓰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쓰고 싶은 책 하나를 고르는 거야. 써보고 싶은 책이니까 한 20-30번 읽을 수 있죠. 어? 아주 그냥 통으로 씹어 먹는 거야, 책을. 거의 달달 외울 정도로. 그 저자가 쓰는 문체, 네. 그 사람의 문장력, 그 사람의 어휘력, 그 사람의 글을 구성하는 구성력, 이걸 다 흉내내게 돼요. 정말. 좀 위험하지 않아요?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주제는 전혀 다른 거야. 그러니까 그걸 비슷한 분야의 책을 가지고 그러면 그건 위험한 거지.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전혀 다른 주제, 내용이 전혀 다른 거죠. 근데 내 책에서, 내 글에서 그 사람의 문체, 그 사람의 구성법은 보이지 않아요. 그걸 찾아내면은, 아니, 찾아낸들, 그게 뭐 문제예요? 그렇죠. 장르가 완전 다른 곳에서 어찌 보면은 어휘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한 자극제로 또 쓰는 그 사람이 거니까. 고마워하겠죠. 그런 건 떳떳하게 밝히는 거예요. 저는 많이 밝혔어요. 내가 누구 책을 보고 그 사람의 흉내를 내고 내가 참고. 모방을 하고 한다. 그 사람도 고맙고 나도 뭐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뭐 갖고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앞서 갔던 사람, 내가 본받고 싶은 사람, 모범적인 사람을 따라가는 거죠. 아니, 그러다 이게 어느새 이제 그 만약에- 사람을 앞서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정말로 진짜 모방으로 멈췄다면 지금 작가님이 제 앞에 안 계시겠죠. 제가 지금 청출어람이잖아요. 낭중지추고. 책을 잘 쓰는 6가지 방법. 5번째, 모방해라. 좋아하는 작가의 책을 외울 정도로 보고 그 작가의 필력을 따라 써본다. 모방에서 그치지 않고 더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지금 모방으로 책 쓰기까지 또 이렇게 쫙 달려오셨는데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으로 요약으로 쓰기. 이건 정말 감이 안 이거를 잡히는데요.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그 원래 글쓰기와 요약은 역순이에요. 이게 공부는 요약이에요. 독서도 요약이야. 읽기는 요약이야. 근데 쓰기는 반대야. 늘리는 거야, 늘리는 거. 근데 문제는 글쓰기는 어려운데 요약은 상대적으로 쉬워요. 그렇지 않아요? 두 개 다 어려워요. 그래도 그 없는 걸 만드는 더 것보다는 어렵죠, 늘리는 그게. 것보다는 있는 것을 줄이는 게 줄이는 차라리 게 낫죠. 낫죠. 네. 그리고 학교에서 늘 해왔던 거예요, 우리가. 하긴 그래요. 그 요약이 우리가 익숙한 거예요. 많이 해본 거야. 그래서 요약으로 책을 쓰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다 쏟아내는 거야. 근데 우리는 보통 책을 쓰라고 그러면 머릿속에서 이걸 정리해가지고 한 줄 한 줄 쓰려고 그래. 네.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걸 통째로 드러내라는 거지. 일단은 드러내놓고 출력을 해서 눈으로 보면서 네. 버릴 거 버리고 붙일 거 중복되는 거 붙일 거 붙이고 이러면서 요약하라는 거죠. 이게 제가 써보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쓸 말이 생각나요. 그래서 몽땅 써놓고 그걸 가지고 요약을 해라. 요약을 해라. 책을 잘 쓰는 6가지 방법. 6번째, 요약을 해라. 글을 머릿속으로 정리하지 말고 나열하듯이 쓴 후 요약하는 것이 좋다. 자, 오늘 뭐 그 책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또 이렇게 6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우리 강연을 마무리하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나 또 해주신다고 해서
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이게 근데 결국은 책을 많이 팔려면 그러니까 또 글이 잘 읽히려면 혼자 많은 사람이- 위안하는 도구로만 쓰이면 안 되고 많이 또 사랑해 주셨으면 더 좋잖아요. 그렇죠. 주시면 그거를 그러니까 제 책이 주로 그런 걸 충족시키는 책이고 그래서 글인데 그렇게 독자를 충족시키고 사랑을 받는 비결을 얘기를 해주셔야 또 이제 그걸 5개가 성공하시죠. 들어가요. 5가지. 또? 네, 또 독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첫 번째는요. 이유와 근거입니다. 이유와 근거요? 마음을 움직인다는 게 누구를 설득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설득을 할 때 그 이유를 얘기해 줘야 될 거 근거가 아니에요. 있어야죠. 예. 근거가 있어야 되고. 예. 그래서 그 이유와 근거입니다. 아, 그러니까 내 주장만 할 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이유와 근거를 대줘야 된다. 오케이.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네. 이익과 손해입니다. 예? 너 이거 하면 이런 이익 있어. 너 이거 안 하면 이런 손해야. 그래도 안 할 거야? 자기계발서 같은 경우는 진짜 필요하네요. 그렇지 이익과 손해. 그렇죠. 예. 지금 이 강의도 그렇잖아요. 이게 시종일관. 그거죠. 시종일관. 안 이익과. 들으면 너만 손해. 그다음 세 번째는 세 번째는 명분과 도리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바르게 살고 싶어 해요. 너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거야. 이게 도리에 맞는 거야. 응? 네 번째는 네. 이해와 공감입니다. 내가 너 알아. 너 그렇잖아. 이해해. 나 공감해. 이렇게 해줘야 오, 내 사정을 왜 이렇게 잘 알아? 내 심정을 저렇게 알아줘? 그럴 때 같은 편이 되거든요. 그럴 때 사람은 그 사람 말에 무조건 설득돼요. 저 사람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면.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논리입니다. 논리. 논리. 논리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냥 말이 되는 거예요. 앞뒤가 그냥 맞는 거야. 너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렇지, 그런 거지. 그래서 첫 번째 이유와 근거, 두 번째 이익과 손실, 세 번째 명분과 도리, 네 번째 이해와 공감, 다섯 번째 논리가 있으면 네. 사람의 마음이 움직인다. 균형 잡힌 글쓰기, 균형 잡힌 말하기는 필요한 게 이 중에 어떤 하나만 개인을 뭐 개인에게 영향을 준다면 그 사람이 내뱉는 말이나 쓰는 글이 좀 편견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다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함께 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 5강의 중에 한 강의만 이렇게 보시는 것보단 5강의를 다 아우르시고 전체의 그림을 뽑아내는 것 여러분이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오늘 글쓰기, 말하기에 대해서 좀 딱딱하지 않게 되게 편안하게 이야기 형식으로 강의를 들은 것 같아요. 예, 그게 또 가장 최고의 장점이시죠. 장점이죠. 예. 이제 저 동화가 되는 거예요. 글쓰기나 예, 말하기 인정하시네. 이런 거 마음이 없나요? 움직이셨어. 동화. 예. 예. 동화가 되는데 이게 동화인지 아니면 세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지만 유쾌한 시간이었고 유익한 시간이었다는 예, 저도 거. 그랬습니다. 예, 너무 감사드리고 함께해 주신 우리 강원욱 작가님,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하고 싶은 거. 5강 꼭 다 보시고요. 혹시 안 본 친구들이 있으면 이거 대박이라고 꼭 헐 이러지 마시고 대박이라고 좀 권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과 손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